가점제에 이거 이상한 게 있다, 부정이 있을 수 있다, 위장해가지고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꼼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가입기간 만점자는 3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은 부양가족에서 나요. 부양가족 7명이면 35점, 그럼 84점 만점 되고, 6인이면 30점, 5인 25, 4인 20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만점자가 나오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양가 부모님들 중에서 한 분을 이제 전입을 시키면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하죠. 이걸 써서 당첨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면서 민원을 넣어버리니까 조사하겠다는 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최근 청약시장이 좀 시끌시끌하죠? 뭐 가짜로 부양하는 청약자들이 등장했다, 약간 이런 내용으로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반포에 있는 레미안 원펜타스라는 아파트가 분양을 했는데, 그게 약 10만 명 이상이 청약을 했고, 그리고 초고가 아파트여서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상당한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는 그런 단지였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다른 모든 단지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서 60점대 가점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200세대 넘게 공급했는데 60점대 가점이 한 명밖에 없었고, 그리고 청약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4인 가족 만점이 69점이거든요. 근데 69점 만점의 4인 가족은 한마디로 서울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 청약이 안 된다는 거를 입증한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펜타스 청약 이후에 4명으로 만점 찍어놨었는데 기다려 왔는데 이제 여기는 청약이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기축 시장으로 매매를 하러 갔다는 사람이 들릴 정도로 이 청약이 시장에 미치는 임팩트는 굉장히 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동탄 롯데캐슬 청약이 있었고 300만 청약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버가 다운됐고요. 그리고 이런 시장의 열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운해를 건드리게 되면서, 사람들의 운해를 건드리게 되면 이제 감정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늦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 조급함, 공포, 이런 것들을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과정에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11만 호 이상의 공공주택을, 빌라를 매입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청약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제도적인 여러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정상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국토부가 유튜버들을 포함해가지고 뭐 일부 전문가들을 모아서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대책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홍보하면 뭐하냐, 사람들은 이런 뉴스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나오지 않도록 청약 제도를 좀 선진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뭐 국토부 어떻게 생각하냐, 막 이렇게 물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질문을 받으시는 늘공들은 굉장히 고위공직자였기 때문에 저 같은 유튜버의 그 기습 어택에 굉장히 당황을 한 것 같은 그런 표정이긴 했어요. 아니, 이런 시정잡배 유튜버가 나한테 이런 기습 공격을 때려? 약간 이렇게 조금 당황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내 뒤에는 23만의 구독자가 있다 이러면서 일단 공격 앞으로 한번 했거든요. 뭐 자리를 빌어서 좀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아주 뭐 인신공격사 발언을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나도 제도권 출신인데. 사실 지금은 유튜버니까요. 어쨌든 자, 20억 로또 청약이었던 레미안 원펜타스 계약 포기 속출하겠습니다. 그럼 왜 계약 포기를 속출하냐면은, 일단은 전수조사 하겠다고 하니까 계약 포기가 속출되게 된 겁니다. 당첨 가구 전부 다 전수조사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화등짝 놀라가지고 이제 계약 포기를 한 거고요. 그럼 여기서 부정청약 민원으로 전수조사를 예고하게 된 것 같아요. 결국 부정청약 민원은 누가 넣냐? 청약 낙첨자, 떨어진 사람들이 넣었겠죠. 이게 그러니까는 같은 방향을 보고 달려갔는데 저 사람들만 됐는데 저 사람이 뭔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 그럼 용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민원을 넣게 되는 건데, 그 민원이 아마 빗발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를 회사를 그만두게 했던 민원도 20개 넘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민원은 무슨 뭐 집중 민원인지 중대 민원이라고 하는지 그걸 꼭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토부가 나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전수조사하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특공이랑 일공에서 약 29가구, 21가구, 50가구가 다 일단 계약 포기를 했습니다. 청약은 이런 방식으로 되는데, 청약은 제가 청약책을 따로 낸 건 아니지만 그 부동산 공부는 처음이라고 하는 부동산의 아주 기초책에 청약 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약 제도는
크게는 주택의 구성이 민영이랑 공공주택이니까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으로 구분을 하고요. 민영주택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발주처가 공공인 경우에, 그러면서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이게 공공주택이고요. 민영주택은 공공이 아닌 나머지 모든 주택은 다 민영주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민영이든 공공이든 할 것 없이 특공이랑 일반 공급이라는 두 가지 공급 타입이 있고, 특공은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신생아 특공 요즘 생긴 것도 있지만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다자녀 이런 게 특공이고, 특공은 그 유형별로 당첨 기준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근데 특공이 아닌 나머지를 일반 공급이라고 하는데, 이 일반 공급을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청약 가점제 이거하고 추첨제를 혼합해서 가추첨 혼합제도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고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이것도 특공과 일공이 있는데, 여기서의 특공은 특공별 기준을 적용을 하고, 여기에 일반 공급은 추첨제 가첨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청약 통장에 납입한 기간이 길수록 또 금액이 많을수록 하는 순차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한 줄로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도 점수로 세우는 것 같지만, 뭐 점수로 세우는 것 같으니까 점수별로 조금 편차가 있긴 한데, 여기는 그냥 통장에 얼마 있어, 뭐 20년 넣으면 월 10만 원씩 인정해 주니까 2,400만 원이잖아요. 그럼 2,400만 원 있어, 2,410만 원 있어, 2,420만 원 있어, 그 회차와 금액으로 차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주택은 순위순차제를 쓰는데, 우리는 근데 왜 가점제에 익숙하냐면은 민영주택의 일반 분양은 가점제 방식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사실 청약의 거의 대부분은 이제 사실은 청약은 다 특공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지 않으면은 공급도 못 받아. 이게 청약 제도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특별한 사람들만 계속해서 양산을 하고 있고, 저 같은 사람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특별한 사람들이 정말 막 그 안에서 중복되고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추첨 혼합제는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에 사용을 한다. 근데 이 가추첨 혼합제에 이런 논란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이게 누구나 쉽게 예상해서, 이게 가점제에 점수가 높은 사람이 됐잖아요. 이 가점제에 이거 이상한 게 있다, 부정이 있을 수 있다, 위장해가지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꼼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청약은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에 따라서 이게 점수가 올라가는데, 지금 가입기간의 만점자가 지금 3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입기간 만점자는 3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은, 그 무주택기간도 만점자 찍은 사람이 많아요. 그럼 가입기간도 만점, 무주택기간도 만점이면 점수차는 어디서 나냐? 부양가족에서 나요. 부양가족 7명이면 35점, 그럼 84점 만점 되고, 6인이면 30점, 5인 25, 4인 20점 이러면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만점자가 나오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40대인데 내가 아이 더 낳아야 될까요? 이러면서 아이를 더 낳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양가 부모님들 중에서 한 분을 이제 전입을 시키면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하죠. 이렇게 해서 부양가족 수를 늘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써봤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서로 이렇게 했었는데, 원펜타스처럼 이제 엄청나게 높은 차익이 높은 단지에서 이걸 써서 당첨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면서 민원을 넣어버리니까 조사하겠다는 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22년 대선 전에 국토부 주재에 청약제도의 개편 회의가 있었습니다. 기금과 주도로 회의를 했고, 저도 그때 참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주장을 하고 좀 요청을 한 게, 청약 칸막이가 85제곱미터로만 2개로 나눠져 있는 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다. 60제곱미터라는 기준을 신설해달라. 그래서 현재 청약제도가 85, 60으로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시죠? 이 3개로 나누게 만들었던 그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게 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른 부동산원에서 청약을 실제 보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한마디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청약 관련 여러 가지 이제 부정 당첨자들을 바라보면은 거의 90%가 부양가족에서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부양가족 논란이 굉장히 커서 이때 점수제를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때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리고 뭐 청약을 보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부양가족에 너무 그게 많다, 그냥 가짜 부양이 판을 친다, 진짜 부양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냐 하니까 부동산원에서 오셨던 그 청약 관련 담당 실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세상 제일 깔끔한 거는 무주택 기간 긴 게 제일 깔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터질 거라고 지적했던 게 지금 터진 거죠. 가장 비싼 단지에서. 현행은 만점이 84점이고 무주택 기간 15년 32점.
그리고 가입기간 15년이 17점, 부양가족 7명이 35점입니다. 7명이라는 거는 80년대 기준인데 자녀가 2명이 있는 부부가 양가 부모님이 한 분씩 돌아가셨는데 그 두 분을 둘 다 집에 모시고 사는 경우, 아니면 양가의 한쪽 부모를 다 모시고 사는 경우,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존재하기가 어려운 가구를 기준으로 일단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 수가 많으면 부양가족 수가 늘어나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건 또 다자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청약 만점자의 자녀 둘, 부모 둘, 자녀 셋, 부모 둘, 7명이니까 위에 둘이네. 자녀가 셋이네. 오 마이 갓. 지금 자녀 2명이고 부모면 부모 이렇게 7명에 자녀 3명이나 해야 되나요? 와우. 자녀 3명이면 지금은 다자녀 가구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가점제에서 이 점수제의 판단 기준은 이미 특공의 다자녀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청약 점수는 그냥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을 대상으로 공공주택처럼 순위순차로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오히려 추첨제를 더 늘려보자, 이런 얘기가 그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은 결국 그 안에서 아랫돌 깨서 윗돌 깨고 하는 방식이니까 그 어떤 방식도 누구나 다 좋아할 수가 없고요. 저는 이거 지난 정부 때는 청약제도 개선해야 된다는 노래를 어마어마하게 불렀는데 그 정부에서는 청약제도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추첨제를 늘리자 그랬더니 추첨제를 늘리면 2030은 좋아하겠지만 4050은 싫어하겠네요. 그러면 4050이 우리의 주력 정치적인 지원 세대라고 본다면 4050에게 그렇게 피해가 가는 정책을 쓸 수 없죠. 그럼 그거는 2030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나물의 그 밥이 되는 거다 보니까 청약제도는 항상 공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도를 논의할 때 정치를 묻혀버리면은 제도 논의가 안 돼요. 그러면 지금 특공으로 인해서 여러 혜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 들어가게 되는데, 일반 공급에서 이렇게 가짜가 판을 치도록 만드는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방식으로 가는 거지, 제도 개선하자고 할 때 저는 그래서 정치 묻히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멸망했던 이유도 딱 이거였습니다. 시장 안정화를 쓰려면 딱 그 필요한 정책을 썼어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갑자기 흥분하는지 모르겠는데 딱 쓰려고 하니까 그거 우리 지지 세력이 싫어하는 정책일 것 같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제도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건데, 여튼 그때 회의 때 나왔던 거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조금 괜찮았던 거는 무주택 기간 길게 하고 여기 2점씩 해서 60점 일단 깔고 가입 기간 20점, 4점, 20점. 그러면 결국 무주택 기간이 길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나이 많은 사람만 되면서 2030들이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만큼 그냥 일단 추첨을 얹어보자, 이거랑 이제 우선 청약 제도가 사실 특공 같은 건데, 저는 특공도 이제 사실은 이런 가점제가 높은 사람들은 특공도 거의 무조건 되도록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도시의 기반 인력이라 하는 경찰, 소방관, 의료진, 교원, 군인, 이런 사람들에게 우선 청약권을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종시는 공무원에게 우선 청약권을 줬죠. 이게 공무원 특공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우선 청약 제도나 이제 특공이 다 좀 더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주고 있냐면 그 도시를 구성하는 도시 기능의 베이스로 해가지고 준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방식으로 주지 않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관련 종사자들이 해당 도시 기반시설로 잘 가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답이다, 그게 아닙니다. 어쨌든 84점은 근본도 없는 점수 제도이고, 그리고 지금은 가짜 부양이 계속해서 판을 치고 앞으로도 판을 칠 거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고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중요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서울의 강남권 청약한다 그러면은 전수조사는 디폴트다, 이거는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